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태극기 집회가 그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그 빨간 날, 그 국경일에 태극기 집회가 빠지지 않고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태극기 집회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보수 우파 정권이 출현할 때까지, 그리고 그 보수 우파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도 줄기차게 그런 시국 집회가 저는 열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건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태극기 집회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참 깊이 천착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말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국경일만 되면은 그 좌파들이 나와가지고 서울 그 광화문 내거리 시청 앞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그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때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정말 그 눈살을 찌푸리고 그랬죠.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 보수 우파는 물론 일부에서는 열심히 그 시국에 참여를 한 그런 조직이나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에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다가 정권을 참 빼앗긴 거 아니냐, 그냥 완전히 도둑질 당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보면서 어떤 그 결론 중에 하나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쪽에 항상 권력이 가더라 이거죠. 그 참 이거 이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쪽에 권력이 가더라. 그런 쪽이 정권을 잡더라. 그렇다면은 그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세력 지금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는 것이 부질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이게 저의 철학인데, 양지가 음지가 되는 것은 역시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면은 음지가 되는 거고, 음지에 있으면서도 계속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양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면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대구와 부산에 내려가겠습니다. 그 대구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월 31일 오후 2시에 대구 달서구 7호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또 부산에서는 4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 광복로 입구, 그 광복로 입구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제가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제 영혼이 담긴 참 멋진 연설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연설하는 거 시간적으로도 전날부터도 이제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또 그 집회에 나가서 연설한다는 것이 참 엄청나게 진이 빠지는 거고, 뭐 시간적으로 제가 이제 매주 월화수목 금요일 칼럼을 또 하고, 또 지난주부터는 이제 일요일에 그 일요호회라는 것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은 사실 참 이게 간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 젓가락 하나라도 올리자. 보수 우파의 재결집과 재기를 위해서 참 그런 마음에서 이번 주말이죠. 주말에 영남권에 제가 가겠습니다. 대구, 부산 순회 연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또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중 칼럼사랑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아, 4월 27일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날짜가 잡혔는데, 과연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또 그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이가 왜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났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이 판을 다시 잘라간다. 판을 어떤 판을 짜냐 하면은, 문재인은 틀림없이 김정은이 생각할 때 우리 쪽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중국, 북한,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을 상대할 경우 이런 구도, 3대1 구도를 만들자, 이런 구상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함정이다. 여기에 문재인이가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한미 관계가 완전히 이게 보통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적중하고 있네요. 정말 그 문재인에 대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못 믿을 친구라고 그랬죠. unreliable friend라고. 정말 절묘한 표현이에요. 아주 그 본질, 그 문재인 세력의 정체, 실체, 그 본질을 이 unreliable friend 이상으로 잘 표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픽스되기 전에는 미국의 눈치를 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 핵 문제는 일괄 타결해야 된다. 일괄 타결. 그러니까 원샷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트럼프 쪽에 완전히 사이클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존 볼튼, 그 슈퍼 허키시, 그 슈퍼 강경파라고 하는 그 존 볼튼이 백악관 그 국가안전보좌회 NSC 그 보좌관에 이제 지명이
되면서도 그래, 북한 핵은 원샷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가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픽스가 되니까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죠, 지금. 완전히 바꾸고 있는.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트럼프는 뭐냐? 이 리비아식 해법이다, 이죠. 먼저 폐기하고 선폐기 후 보상이다. 이 리비아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존 볼튼의 해법도 이거고, 북한 해법도 그렇게 할 것처럼 하다가 싹 바꾼. 네, 그게 뭐냐? 바로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어떻게 합의했냐면 계단 있잖아. 우리 이 계단 올라가는 계단 그 스텝 계단성 동보적 조치, 같을 동에 이제 보행한다. 동보적 조치. 바꿔 말하면은 점진적 동시적 조치다. 거기 합의했다. 점진적 동시적 조치. 절대 리비아식의 일괄 타결, 원샷이 아니다 이거죠. 일괄 타결. 패키지로 완전히 묶어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전면 폐기하는 쪽. 그게 아니다. 정반대 해법을 내는 거죠. 계단성 동부적 조치다. 우리말을 바꿔 말하면 점진적 동시적 조치라고 그랬어요. 신화통신 영문파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점진적 프로그레시브라 이래요. 계단을 밟아가듯이 한다 이거죠. 그리고 동시적 싱크로너스. 그러니까 완전히 계단적으로 가면서 동시적으로 한다. 이거 완전 말장난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비아식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청와대가 그 남북 정상회담이 픽스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르디우스의 매듭, 거디안 노트,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단칼에 잘라버리겠다. 자기들 입으로 이른바 얼굴도 이름도 없는 청와대 고위 핵심 관계자. 도대체 그게 누구냐 이게. 어떤 인간이냐 이게. 아주 이게 이 소위 말하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건데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일괄 타결 방식을 하자 이러더니 지금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또는 일괄 타결이든 굉장히 힘든 것이다. 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 완전히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북한 대변인뿐만 아니라 김정은과 이 시진핑의 공동 대변인 역할을 지금 청와대 그 고위 핵심 관계자라는 그런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야, 정말. 그러니까 뭐냐? 3대1 구도로 딱 대한민국이 지금 그쪽에 서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뭐 이건 완전히 배신 테러인 거죠, 배신. 이건 뭐 외교가 아니라 이건 뭐 배신이래, 배신. 사기극. 자기들 입으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일괄 타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아니다 이거죠.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럼 뭐냐 이거죠. 그럴 줄 몰랐나 그러면? 아니 그러면 북한이 그래요. 일괄 타결하겠다. 이렇게 나올 줄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 네. 그건 뭐냐? 문재인이가 근본적으로 북한핵 폐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딴 생각을 하고 딴 생각.
북한 핵을 폐기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딱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합의하는 걸 보고서 이것은 우리 보고 오라는 거구나. 한 패 먹자. 한 패 먹자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중국 북한한테 달라붙는 거다. 네. 그래서 보니까 12월 달에 왜 중국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북경 삼전도 굴욕이라 할 만큼 북한한테 그렇게 소위 말한 따리를 붙었는가가 설명이 되죠. 이해가 되죠. 같은 패가 되려고 했구나. 3대1 이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압박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맺게 하려고 하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그런 거였구나.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생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합의했다는 그 소위 말하는 점진적, 계단성, 동보적, 동시적 조치란 건 뭐냐? 이것은 점진적이라는 것은 이른바 셀러미 전술이라는 거 있죠. 살라미 전술이라는 거. 여러분 이태리 그 소세지 중에는 살라미 그 소세지라는 게 있는데 그 소세지를 아주 잘게 잘라가지고 먹는 거. 그게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전술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 이 초기 1단계부터 핵을 폐기할 때까지 단계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바꿔 말하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러니까 1단계에서부터 예컨대 100단계까지가 있다 이거죠. 쫙 그 자른 단계가. 그래서 1단계까지 해요. 하다가 틀리면 2단계에서 그만두든가 3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 단계의 보상, 소위 말하는 컴펜세이션을 하는 거예요. 보상을. 정말 이건 엄청난 전술이죠. 끊임없이 지연작전을 하면서 상대방이 애가 타도록 절대 완샷이 아닌 거예요. 한꺼번에 뭘 주는 게 아니라 뭐 김정은이가 뭐 통 큰 양보를 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완전 그건 그야말로 기만극이고 사기극. 네. 그게 북한은 전형적인 공산주의 협상 기법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거죠. 틀림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협상술도 보면은 이른바 전형적인 그 좌익 협상법. 겉으로 말하고 겉으로 행동하는 것과 완전히 일본 말로 우라죠, 우라. 그 우라가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이 문재인 요 세력들의 참 버르장머리인데, 바꿔 말하면 뭐냐? 여기에 문재인이가 한 패가 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핵 폐기에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핵 폐기가 되든 말든 간에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뭐 0%다. 이렇게 자기네들이나 나나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 핵 폐기를 해야 한다라고, 관철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 세력은 가끔씩 핵 폐기해야 된다라고
그야말로 립 서비스. 대한민국 보수 우파와 그 트럼프 대통령 그쪽을 향한 그냥 립 서비스. 그 정도만 거쳐가면서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끌고 가겠다. 아주 참 음흉하죠. 음흉하죠. 이걸 아주 고도의 전술가 아니면은 이걸 놓칠 수가 있죠. 아, 무슨 소리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폐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있다 이거죠. 정말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냥 무슨 KBS, MBC, SBS 무슨 종편 이 신문 쪼가리 이거 보면서 마치 지금 북한 핵 또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화로 다 이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동시적, 이거 보세요. 점진적이고 동시적이라는 그 의미에 무슨 토를 달았냐면 그 합의문을 뜯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계단성 동보적 조치, 그러니까 점진적 동시적 조치로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상대방에서도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아주 진짜 이 고도의 사기꾼들이 쓰는 요법입니다. 평화 안정의 분위기라는 게 뭐냐. 지금 북한이 초지일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한다. 이런 그야말로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이 괴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노무현이 그랬잖아요. 노무현이가 북한의 핵 개발은 일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격용이 아니라는 거죠. 공격용이 아니고 체제 안보용이라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누가? 미국이. 그건 뭐냐?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거나 폐기하거나 그게 바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거죠. 주한미군 감축하거나 주한미군을 결국은 완전 철수하는 거.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 평화협정. 이게 지금 뭐냐? 여기에 김정은과 시진핑과 문재인의 공동 목표가 맞춰졌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에 내가 볼 때는요. 문재인은 노골적으로 평화협정 체제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반도가 평화협정 체제로 가야 된다. 그건 뭐냐 이거예요. 평화협정 체제로 가려면 지금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합의한 내용이 뭡니까?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누가? 미국이. 그럼 어떻게 되냐?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폐지하거나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군사 이 전략적 자산 이게 다 뜯어가거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택 미군기지 얼마 전에 저희가 갔던 그 미군기지 다 철수해 버려야만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무슨 적이냐?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핵무기를 없앤다, 폐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이 혹시라도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소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그 문재인 특사단을 만났을 때도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선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의 유언이었다. 이런 개소리를 했잖아요. 그 비핵화는 뭐냐?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 우산, 그 뉴클리어 엄브렐러 그 핵 우산 밑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핵 우산에서 나와야 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문재인도 뻔히 알면서 같이 사기를 치는 거죠. 같이 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김정은의 사기극이고, 이게 사기인 줄 뻔히 알고 있는 문재인의 역사기극이고, 이게 사기극이고 역사기극임을 뻔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의 공동사기극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공동사기극이다. 그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4월 27일 날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지금 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사기극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국제사기극을. 지금 한반도에서 3월, 4월, 그러니까 1월부터 김정은 그 신년사부터 1월, 2월, 3월, 참 내일 모레면 이제 4월, 5월까지 전개되고 있는 그 정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사기극. 네. 그러면 뭐냐 이거죠. 누누이 말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뭐 협상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번에 만나요. 4월 27일 날. 만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그 자리에서 핵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요? 0%. 0%죠. 그런데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이런 식의 합의문이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건 뭐냐?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고 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겠다고 문재인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완전 말장난이죠. 하는 게 아니라 방점은 어디에 있냐? 평화협정 체결에 김정은이든 문재인이든 진정한 속셈이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그 방향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가고 있다. 급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지 제가. 이게 바로 함정이다. 한반도 대한민국이 결국은 뭐냐? 공산화로 가고 있는, 공산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컴컴한 밤에 그냥 완전히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게 결국은 뭐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무엇을 위한 회담이냐? 북핵 폐기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폐기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하고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감군하고 완전 철수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자.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거지.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주장해왔던 그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만나게 되는 거라 이거지.
여기에 지금 핵심이 있다. 이걸 지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본다. 이걸 지금. 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통일, 대남 통일이라는 적화죠. 대남 적화 정책을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 뭐 장단 정도가 아니죠. 뭐 완전히 그걸 그냥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는 회담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명확한 거죠, 지금.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일성부터 지금까지는 북한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은 토시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 최종 목표는 뭐냐? 이른바 연방제 통일이라는 이름의 공산화죠. 공산화. 결국은 뭐냐?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을 끌어들이고 시진핑을 끌어들여서 3대1 구도로 지금 가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그러기 위해서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 수작을. 그런데 어제 말이죠. 대한민국 외교부가 30년 이상 된 그 외교 문서를 공개했는데 그중에 정말 소름이 끼치는 문서를 내놓았죠. 그게 뭐냐? 1987년 12월 9일입니다. 1987년이면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민주화,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고 그야말로 87년 12월 그때에 워싱턴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하고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1987년 12월 9일 그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그 미소 정상회담 자리에서 고르바초프가 북한의 비공개 문서를 전달합니다. 비공개 문서를 레이건한테 줬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한반도에서 연방제 중립국가 창설 및 완충지대와 버퍼존, 연방제 중립국가 창설 그리고 완충지대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제안 청사진을 레이건 대통령한테 전달해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뭐 민주화다 뭐다 해서 완전 엄청난 이 소용돌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데 북한은 그때 미국을 현혹시켜 가지고 쉽게 말하면 미국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쳐 가지고 대한민국을 연방제라는 이름 또는 중립국이라는 이름으로 공산화하기 위한 그 끈질긴 노력을 펼쳤다는 거죠. 야,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그 대남 적화 전략 전술은 토시 하나도 바뀌지 안 해왔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야, 대한민국의 비봉 출판사라고 그 사장님이 박기봉 사장님이신데 그 비봉 출판사에서 내놓은 책 중에 대한민국에서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모든 그 어떤 이념적 또는 사상적 이러한 사건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아주 구체적인
구체적인 그 실제로 북한에서 발행한 그 지령을 담고 있는 그 책을 그 비봉 출판사가 만들어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게 뭐 과장이다? 그렇지 않다? 정말 북한 태양 출판사가 내놓은 그 책을 대한민국 그 박기봉 사장이 하시는 비봉 출판사에서 내놓은 거예요. 북한 지령 따라 움직이는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모든 사건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 사건 사고는 그 뒤에는 북한 지령이 있었던 거죠. 정말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은 정말 중대 결단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는 거. 근데 그 구체적인 그 문서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면 연방제 공화국을 창설하자. 그 연방제 공화국이 중립국가 완충지역이다. 완충지역임을 선포하는 헌법을 채택하자. 그러니까 연방제 헌법을 만들자 이거예요. 통일을 해가지고 1987년 북한이 준비했던 그 대남 적화 그 계획서죠. 그래가지고 남북한이 각각 10만 명 정도만 10만 명 미만의 병력을 유지하자는 거죠. 10만 명 미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은 10만 명까지 줄여버리겠죠. 북한 인민군이 10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북한이 유지가 안 돼. 북한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그냥 군대에 보내는 거예요. 인민군에. 근데 그것을 10만 명으로 줄인다? 완전히 사기죠. 네?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하자. 그래가지고 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속아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다 뜯어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정말 대한민국 안보의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남북한이 서명해가지고 불가침 선언을 맺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다 여기 나와요 지금. 이게 완전 교과서. 그리고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중립국감시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있어도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데 중립국감시위원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이 중립국감시위원회 때문에 도발을 못 해왔나요? 지금까지? 6.25 이후에? 그리고 남북한군을 단일 군대를 10만 명 만들어가지고 이걸 민족군이라고 해가지고 통합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친북 좌파 종북 반미 세력의 완전한 교과서. 그렇죠. 완전한 교과서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북한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제가 지금 무슨 개수작을 부리려고 하는지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보이죠.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외교부에서 이 30년 된 1987년에 이 북한이 미국의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전달한 이 문건을 공개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몇 개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북한의 대남 적화. 지금 김정은이가 왜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왜 트럼프랑 정상회담을 하려는지 그 의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교과서인데 대한민국 언론은 거의 보도를 안 했어. 참 정말 이 대한민국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네?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은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만약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정상회담이라는 데에서 연방제 공화국에 관해 단 한마디만 언급해도 그것은 대한민국의 존폐 여부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어떤 합의를 해오더라도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이가 말이죠. 김정은의 이 연방제 공화국에 관해서 단순히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어떤 합의를 갖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문재인 씨가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6.15 합의에서 내놓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그거 자기가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구현하겠다. 2011년 김대중 돈셨동 국민묘지에 가가지고 그 추모식에서 당시 문재인 씨가 얘기한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몇 차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셔틀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27일 날 그걸 대번 들고 나올 수도 있고 몇 차례에 걸치면서 연방제 공화국 이 방안에 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 언지를 담고 있는 합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절대 용납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핵 포기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자.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미국을 겨냥해서 보내는 추파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그 ICBM만 폐기하더라도 아이쿠 이건 미국이 이른바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김정은이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든지 자기 공으로 돌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핵과 미사일 중에 이 미사일은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폐기할 것이다. 이렇게 왕창 그냥 과대포장할 수 있어요. 블러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핵 보유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북한과는 이제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돼. 그야말로 북한의 종속 국가가 되는 거죠. 북한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압도할 수 있는 형국이 된다 이거죠. 그럴 가능성도 만에 하나이다. 만에 하나.
상당히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만에 하나 이상이다 이거죠. 이것 또한 우리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절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4월과 5월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혹독한 시련기이고 정말 시험기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참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